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26년도 2월 1일 정기토익시험 파트 5 리뷰입니다. 제가 제공하는 약식 문제 먼저 잘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전 이용해서 리뷰하신 다음에 영상 시청하시면 더 큰 효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근거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01번 문제는 부사를 선택하는 문제였죠. 사실 시제는 실제 시험에서도 현재 완료 시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시를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사실상 동사 꾸미는 것은 부사죠. 부사의 기본 기능은 뭐죠? adverb, 동사의 뜻을 추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기 4개 중에서 유일한 부사 선택하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해석하고는 아무 관계 없었죠. 자, 무조건 해석하지 마시고요. 영어 문장 구조 먼저 보고 정답 선택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조금 생소해 보이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기까지가 일종의 덩어리 표현입니다. 그래서 압력을 행사하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정도쯤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사전 찾아보면요. 요거는 이제 롱맨입니다. 롱맨에서 제가 exert를 찾았는데요. 여기 타동사하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단체들이 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자, 어디에 압력을 행사하나 봤더니요. 정부. 뭐 하라고요? 환경 관련, 그렇죠? 단체니까 당연히 이 환경 오염물질과 관련된 이 법안을 조금 더 강화시켜라. 그렇죠? 자, 그렇게 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약간 생소할 수 있지만 이렇게 덩어리 표현으로 하나쯤 기억해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ETS가 저 exert한 단어를 이용해서 어휘 문제를 분명히 낼 수 있거든요. 넘어갈게요. 102번 문제. 자, 요거는 사실 콜로케이션 문제였죠. 물론 문맥에서 요구하는 것도 분명히 정답이 accept 딱 맞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어가 되는 요 업체가 받지 않는다. 뭘 받지 않는 거죠? return을 받지 않는 거죠. 반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 없이는 어떤 물품에 대한 반품도 받지 않는다. 요런 맥락으로 이해하시고 정답 accept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문장의 그 구조하고 포인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거든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without tag라고 있어요. 태그. 그래서 이제 상표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없이는 어떤 제품에 대한 반품도 받지 않는다라는 맥락이었고요. 똑같은 맥락을 제가 이용했습니다. 정답 뭐로 간다? accept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웹페이지 검색하면서 발견한 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요. 실제로 뭐 많은 업체들이 관련해서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안내하는 내용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Accepting returns and giving refund. 법으로 이렇게 사실 다 정해져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해를 볼 수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정당한 절차가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반품이건 아니면 환불이건.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103번 문제. 자, 이것도 사실 콜로케이션이었어요. 자, 우리 학생들 제가 명사가 각각 결합한 전치사가 다르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빈칸 뒤에 실제로 for가 있었고요. 정답 request가 전치사 for하고 친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문제의 앞에는 receive가 있었죠. receive하고 또 request가 서로 짝꿍입니다. 이렇게도 짝꿍이고 이렇게도 짝꿍입니다. 그래서 명사 공부하실 때 각각의 명사가 결합한 전치사가 제각기 다르니까 어떤 명사랑 결합한지 평상시 유심히 보는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request 이렇게 가는 거죠. 특히 request는 동사 명사 다 되죠. 그래서 ETS가 좋아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정답은 A였죠. A request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뒤 콜로케이션. 물론 전체 문맥을 봐도 답은 뭐예요? request가 답입니다. 여기 있는 문장 우리 학생들이 해석을 해도 답은 request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쓱 봤더니요. 어때요? 자, request하고 명사. 롱맨은 이제 검색했을 때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으면 겉모습은 똑같지만 여러 가지 품사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request to 하게 되면 동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굵게 표시가 되어 있죠. 모든 명사가 똑같은 전치사 결합이 가능하다면 아무거나 결합할 수 있다면 따로 이걸 굵은 글씨로 명시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명사마다 결합하는 전치사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 특히나 한 서너 문제 정도가 이 명사하고 결합하는 전치사가 힌트가 돼서 답이 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뒤쪽에서 제가 또 옆날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아까 제가 receive하고 request가 또 친하다고 그랬죠? 롱맨의 장점은요, 이렇게 콜로케이션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서로 짝꿍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나머지도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참고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리포트인데요. 아까 보기에 리포트가 있었는데 리포트는 이렇게 on하고 또 친하죠. 이번 시험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문제들이 한 서너 문제 나왔어요. 뒤쪽에 가면 또 나옵니다. 디스카운트 on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명사 공부하실 때 각각의 명사가 어떤 전치사랑 결합하는지 그걸 자꾸만 보셔야 되는 거예요. 10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 거기 명사가 두 개가 있었어요. 프로덕트도 있었고, 프로덕션도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오브 다음에 분명히 특정한 그쵸? 제품에 관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 electric vehicle을 썼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뭐가 있었죠? airplanes. 근데 좀 덩치가 컸던가요, 우리 학생들? 근데 에어플레인도 결국 뭐예요? 제품이죠. 그러니까 뒤에 이미 구체적인 제품이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프로덕트란 말을 또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제품의 생산으로 가야 되겠죠. 앞쪽에 플리트란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약간 혼란을 느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자, 뒤에 언급된 제품의 생산, 이게 본질이었던 거죠. 제품의 제품이 아니라. 그래서 프로덕트는 안 되고요. 프로덕션을 정답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가 두 개 있었지만 문맥 보고 뭘 선택한다? 프로덕션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플리트가 뭔지 혹시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은근히 가끔 이렇게 시험에 등장합니다. 정답으로 이렇게 출제되지는 않고요. 문맥에서 우리가 이해하게끔 나오거든요. 특히 파트 7 지문에서 은근히 많이 등장해요. 우리가 플레이트 오브 something 하면요, a group of planes, buses, taxis, 기타 등등 traveling together 혹은 owned by the same organization 이렇게 나오죠. 이게 옛날에는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우리 항공모함은 혼자 안 다니잖아요. 그 옆에 막 구축함, 전투함, 아래쪽에는 뭐 잠수함 이렇게 같이 뭉쳐 다니거든요. 그거 갖다가 우리가 선단, 배들의 집합체인데요. 그때 우리가 플리트란 말을 썼어요. 저 군대에 있을 때. 실제로 그렇게 씁니다. 근데 또 어떤 때로 쓰냐면요. 뭐 운수회사, 여러 가지 운수회사가 있을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택시 운수, 그다음에 버스 운수회사 이렇게 있겠죠. 그런 전체 그 운수회사가 있는데 그 운수회사에서 운용되는 전체 뭐 택시 아니면 뭐 버스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한꺼번에 그쵸? 이렇게 한꺼번에 지칭할 때 우리가 플리트란 말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 그룹 오브란 말 보이죠? 이렇게 대체해서 쓰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학생들. 네, 그렇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the company's new fleet of vans죠. 그러니까 이제 이 van이라는 차량이 한 대가 있는 거 아니겠죠. 한 무리의 밴 차량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새롭게 이 밴 차량 여러 대를 갖다가 도입했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a fleet of taxi도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a group of taxis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문장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룹 한번 넣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앞에 언급된 이 아펙스 모터스라는 이 업체의 fleet of electric vehicles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가 group of electric vehicles, group of airplanes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제품들의 생산으로 가셔야지 문맥이 적절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105번 문제.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동태 고르는 거였죠. 빈칸 앞에는 비동사가 있었고요. 빈칸 뒤에는 곧바로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능동태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수동태가 성립할 수 있게끔 정답 뭐로 간다? B, presented. 과거 분사를 정답으로 선택하는 문제였어요.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 중에요. 프레젠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려면 주어하고 동격 관계가 성립해야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ER로 끝나죠. 사람 명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관사가 있거나 복수 형태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왜냐면 사람 명사는 가산 명사니까. 자, 그래서 비동사 뒤에 명사도 올 수 있었지만 사람 명사가 단복 표시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프레젠터는 절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수동태 구조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06번 문제. 자, 이거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우리가 형용사 it is essential 많이 쓰죠. it is important 이런 거 아실 거예요. it is imperative 이런 거. 네, 그거 얘기하는 거. it is necessary 이런 거 아시죠? 참고로 이런 표현은요. 파트 7 지문에서 발견하면 무조건 밑줄 그으셔야 돼요. essential이라는 표현은 가벼운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결국 이제 ETS가 이런 거 왜 내냐면요. 배워서 어디다 써라 파트 7에 적용해서 써보라는 얘기예요. 잊지 마세요. 파트 7에서는요. 그 지문 안에서 중요한 내용만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를 같이 문장 속에 포함시키거든요. 그걸 내가 인지하고 문제풀이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전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essential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많이 써요. 이렇게요. 진주어 자리에 대절이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투부정사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it is essential 보이시죠?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뜻 어때요? extremely important, 그 다음에 necessary. 그러니까 가벼운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important도 아니고 extremely important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흔한 문장 구조였다. 107번 문제 볼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merger가 있었죠. 영어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뜻하는 단어들은 원래 with하고 친합니다. 합병이라는 건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 말고 또 다른 업체가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동사할 때도 merge라는 동사 있죠? merge라는 동사도 역시 전치사 with하고 짝꿍이에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명사마다 결합한 전치사가 다르기 때문에 학습할 때 그걸 꼭 사전에서 확인하고 숙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나오죠? merge with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찾았을 때 그것이 이제 명사라고 나오면요. 사전에는 반드시 가사인지 불가사인지 표기가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또 명사가 어떤 전치사랑 결합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뭐가 나왔다? merge with라는 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괜찮죠? 넘어갑니다. 108번 문제. 자, 이거는 대명사 적절한 게 뭐냐? 정답은 it.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문맥이 있었어요. 실제로 앞쪽에 whenever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주절에 뭐가 있었냐면요. assistance란 말이 있었어요. assistance. 근데 이 assistance는 불가산 명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불가산 명사가 그렇죠? 다른 대명사로 치환됐을 때 가능한 대명사는 뭐였다? 복에 있었던 바로 it이었다. 사실 it은요. 그 명사가 가산이건 불가산이건 다 받을 수 있어요. 상관없거든요. 하지만 원은 안 돼요. 원은 문자 그대로 뭐예요? 하나, 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이라는 것은요. 셀 수 있는 가산 명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문장에 포함됐던 assistance는 불가산 명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업체가 제공합니다. 어떤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하죠. 자, 언제 제공하나 봤더니 도움이 필요로 할 때. 그렇죠? 언제라도. 이런 맥락인 거죠. 이때 whenever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whenever it is needed. 그 안에 이렇게 수동태 구조였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서 it은 뭐다? 앞에 언급된 assistance를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능동 구조에서 우리가 요게 지금 need assistance 해가지고요. 또 콜로케이션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수동태 구조로 이렇게 또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전 잠깐 볼까요? 제가 이제 롱맨에서 assistance를 제가 검색한 거예요. 지금 여기 단복 표시가 안 돼 있죠. 여기 보이세요? need assistance. 네. 이거는 지금 능동태 구조예요. need 다음에 assistance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단복 표시가 안 돼 있죠. 왜냐하면 불가산 명사니까. 그 밑에 내려가셔도요. 여기도 어때요? 단복 표시가 안 돼 있죠. 네. 이게 불가산 명사거든요. 그래서 need하고 또 assistance가 서로 짝꿍인데 이거는 능동 구조. 근데 이번 시험은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수동태 구조인데요. 심지어 이 대명사가 뭐다? 앞에 언급된 assistance. 그러니까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또 막상 또 이제 내가 개념이 정확히 없으면요. 이렇게 좀 문제를 풀면서도 자신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명사의 역할은 뭐예요? 앞에 이미 언급된 명사의 반복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명사의 기능을 물어보고 있었고 사실상 콜로케이션도 거기 또 포함이 돼 있던 거예요. 맞습니까? 네, 거기까지 보셨으면 완벽히 보신 거예요. 자, 계속 갈게요. whenever 제가 접속사라고 말씀드렸죠? 접속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살짝 예문 하나 볼까요? You can ask for help. 이 help가 뭐하고 동의어죠? assistance. 자, 이 경우도 지금 앞에 관사 없고요. 여기 관사 없고요. 뒤에 복수 형태 안 돼 있죠. 그렇죠? 앞에 관사도 없고 복수 형태도 안 돼 있죠? 불가산이니까. Whenever you need it. 이시 뭐예요? 앞에 언급된 바로 help가 되는 거죠. 근데 help가 뭐하고 동의어죠? assistance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Whenever you need it. 여러분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 근데 그게 정해진 시간은 아니죠. 그래서 어느 때라도. 원래 whenever는요, at any time이라는 개념하고요, every time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전에서 옥스퍼드인데요, 1번 보면 뭐예요? at any time.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가 됐든지 간에 도움이 필요할 때 너는 그렇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whenever가 every time일 때는요, 매번 뭐뭐 할 때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물론 사전에서는 어시스턴스가 아니라 헬프를 썼지만 똑같은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09번 문제. 자, 이거는 우리가 부사 선택하는 건데 이거 예전에도 한번 요 위라고 비동사 사이에 요게 쓴 가까운 미래죠. 이게 좋아하는 이 부사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ETS가 이걸 왜 좋아하냐? 보통 부사는 이렇게 ly로 끝나죠. 근데 이번에는 ETS가 아주 꼼수를 썼죠. timely 요 녀석은요, 생긴 게 부사 같지만 얘는 형용사입니다. 잘 들으세요. time이란 녀석은요, 명사하고 동사가 되죠. 보통 명사하고 동사에 ly가 붙잖아요. 그러면 그 녀석은 형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형용사에 ly를 붙였을 때 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요 빈칸은 수식어, 즉 부사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형용사를 선택하면 안 되고요. 정답, 가까운 미래를 뜻하는 부사 soon을 선택하는 거죠. 오히려 이 녀석이 뒤에 ly로 끝나지 않으니까 야, 얘가 부사인가? 라고 그렇죠, 고개를 갸웃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지점을 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전 보면요, 여기 예문에 보이시죠? will하고 그렇죠? 여기 be 보이시죠? 여기는 soon이 여기 뒤에 있네요. 근데 그 옆을 보세요. 부사다 보니까 이렇게 어때요? 조동사 will하고 비동사 사이에 오기도 하죠. 이렇게요. 부사이다 보니까. 그래서 미래시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 하지만 timely는 어떻습니까? 형용사라고 나오죠. 와, 그러니까 그때가 ly로 끝나면 일반적으로 부사가 많잖아요. 근데 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와중에 in a timely manner, timely fashion 이런 표현도 기출 표현이죠. 시기적절하게. 뭐 굳이 우리말로 바꾼다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씩 얻어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으려면요,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넘겨짚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거든요. 나머지 보기에 있는 것들은 뭐 전혀 해당성 없었고요. 보기에 뭐 while도 있었고 뭐 before도 있었는데요. 전혀 해당성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뭘로 간다? 가까운 미래 뜻하는 soon이 답이었습니다. timely가 사실 가장 강력한 함정이었죠. 네. 자, 넘어갑니다. 110번 문제. 자, 요것도 사실 콜로케이션이에요. 콜로케이션. 정답 뭘로 간다? thoroughly. 원래 그 빈칸 뒤쪽에 뭐가 있었냐면요, evaluate이 있었거든요. 이 두 개가 사실 친해요. 철저하게 평가한다. 아래쪽에 어때요? 철저하게 검토, 분석, 조사. 이게 지금 토익 시험에서 thoroughly하고 서로 콜로케이션 관계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동사 어휘들입니다. 언제든지 뭐 이렇게 evaluate 대신에 선수 교체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꼭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제가 웹페이지에서 검색해서 또 얻은 결과입니다. 여기 어때요? 아래쪽에 How to thoroughly evaluate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요. 뭘 평가하는 거죠? Prospective tenant credit이요.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건물주다. 근데 어떤 세입자가 내 건물에 입주했으면 좋겠어요? 신용이 좋은 사람, 맞습니까? 근데 그 세입자가 신용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세입자가
실제로 신용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대신 평가해주는, 그걸 좀 알아봐주는 그런 업체를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행해주는 업체예요. 괜찮죠? 그래서 실제로 thoroughly evaluate 이런 표현들이 원어민들이 실제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제가 그걸 이제 찾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전에 모든 개별적인 예문이 다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막 검색을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근거를 꼭 보여주려고요. 여기 검색한 자료 보이세요? 제가 지금 검색해서 여기 보이십니까?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요. 보이시죠? 네. 살짝 넘겨볼게요. 근데 요거는 이제 콜린스인데요. 콜린스에서 이렇게 콜로케이션, thorough evaluation 이거는 지금 형용사 명사 패턴이죠. 요번 시험에 나온 건 뭐예요? 부사 thoroughly가 동사 evaluate를 수식하는 그런 문맥이었죠. 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형용사 명사 패턴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가져가세요.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사하고 동사가 짝이 되는 거 아니면 형용사하고 명사가 짝이 되는 거. 계속 가볼게요. 111번 문제. Operational cost. 이것도 콜로케이션이죠. 운영 비용을 갖다가 절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 시험에서도 리듀스한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기본적인 어떤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죠. 원래 회사가 이윤 추구하는 집단이니까 이윤의 극대화, 그 다음에 비용의 최소화. 그래서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콜로케이션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옥스퍼드에서 검색했더니 오퍼레이셔널 이렇게 검색했더니 형용사라고 나오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요. 이렇게 친한 애들 operational activities 다음에 operational cost 보이시죠? 이렇게 또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흔하게 쓰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고 정답의 근거를 보는 것은 사실상 이거는 어떤 호불호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그렇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정답의 근거를 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야지 다음 시험에도 우리가 나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우직하게 정확하게 정답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112번 문제. 아까 얘기했죠. 명사하고 어울린 전치사. 디스카운트는 온하고 짝꿍이다. 이거 제가 수업 때 정말 많이 얘기했고 앞선 강의에서도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학생분들한테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습니다. 디스카운트 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요. 우리가 평상시 사전을 찾아보는 습관이 있다면요. 너무나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요번에 실제 시험에서도 10% 디스카운트였죠. 네, 저는 10%를 뺐지만 여기 on 보이시죠? 아무렇게나 다 결합이 가능하다면 사전에 이걸 따로 이렇게 굵은 글씨로 명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돼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 각각의 그렇죠? 명사가 어떤 전치사랑 결합하는지 그걸 유심히 보셔야 돼요. 참고로 디스카운트 on이 출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잊을만 하면 또 출제하고 반복해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장은 파트 7 지문에서 발견하면 무조건 밑줄인 거 아시죠? 파트 7 지문 종류에 관계없이 돈과 시간에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장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돈과 시간입니다. 할인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자, 이번엔 113번 문제. 자, 접속사를 선택하는 문제였어요. 문장에는 분명히 동사가 2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2개가 있었고요. 그래서 보기 4개 중에서 접속사는 딱 2개밖에 없었어요. 다른 거는 이제 then이 있었고요. 또 also가 있었죠. 근데 이건 둘 다 부사니까 동사 2개를 연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until이냐 when이냐. 하지만 문맥을 봤더니 뭐가 when이 답이었죠. until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앞선 강의에서 많이 얘기했죠. until은 전치사건 접속사건 똑같아요. 특정한 시점까지 어떤 행위나 상태가 지속되다가 그 시점에서 stop, 멈출 때 우리가 뭘 쓴다? until. 그러니까 주어진 문맥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어떤 상태가 지속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죠? 행위가 지속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until은 해당사 없었고요. 정답 뭐로 간다? 정답 when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맥릴은요. 고객한테 알릴 거래요. 언제 알리나 봤더니 파이널 리포트가 마무리가 됐을 때 그때 알릴 거다. 이런 얘기죠. 사실 알리는 거 어때요? 계속 지속하는 거 아니겠죠? 여기다가 만약에 until 집어넣으면요. 마무리가 될 때까지 뭐 한다는 얘기예요. 고객한테 알리는 것을 지속하다가 마무리가 되는 그 시점에서 알리는 것을 멈추겠다는 얘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until은 해당사항 없었고요. 정답 뭐로 간다? 정답 when으로 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114번 문제. 자, 이거는 정말 숨도 안 쉬고 맞춰야 돼요. 뒤에 5월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상관 접속사 하면요. 대표적으로 both A and B가 있고요. 그다음에 either A or B가 있겠죠. and가 아니라 or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both 버리고 뭐로 간다? either로 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워낙에 뭐 유명한 표현이라서 뭐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네, 보자마자 딱 선택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릴게요. 요새는 ETS가 either A or B 요 패턴 말고 either 단독으로 또 시험에 출제하는 것이 있으니까 요거 강의 듣고 나서 사전에서 either에 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갈게요. 다음 115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빈칸 앞에 사실 동사가 이미 존재한 상태였고요. 이게 동사입니다. ETS는 여기다 뭐 줬냐면요. features 줬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feature하고 highlight 어때요? 둘 다 동사 명사 다 되죠. 그래서 ETS는 그런 걸 좋아해요. 겉모습은 똑같은데 기능이 다양한 것을 빈칸을 중심으로 앞이나 뒤에 위치시킵니다. 자, 그 상태에서 grown이 있었죠. 빈칸 뒤에 grown. 요거는 과거 분사 형태 형용사고요. 그래서 grown fruit 그다음에 grown vegetabl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fruit과 vegetables는 명사고요. grown은 뭡니까? 과거 분사 형태 형용사죠. 그럼 빈칸은 뭐예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지에서 재배가 된 과일과 야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워낙에 흔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 뭘로? locally 부사 선택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locally 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부사 이렇게 나오죠? 보통은 부사가 이렇게 끝에가 ly로 형용사에 ly 붙이면 보통 뭐가 된다? 부사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래쪽에 슬쩍 갔더니 세상에 ETS가 요거 그대로 써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ocally grown fruit 이렇게요.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문 중심에 학습하시면 되게 편해요. 우리 학생들 제가 이거 왜 찾아봤는지 아세요? 보세요. ETS가 사실 보기 4개 중에서 부사 딱 한 개만 줬죠. 근데 때로는요. 모든 보기를 각기 다른 부사로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실제로 locally하고 grown이 서로 친한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럼 설사 ETS가 보기 4개를 다 다른 부사로 구성해도 절대 흔들지 않고 정답 선택하고 넘어가는 거죠. 거기까지 대비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자, 계속 갈게요. 116번 문제. 자, 요거 자칫 우리 학생들 그렇죠? 신중하지 못한 분들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정답 뭐로 가셔야 돼요? attach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once you finish the report. 자, 리포트를 마무리하자마자 혹은 마무리한 후에 우리 요거 시간조건부사절 접속사로 once 많이 나오죠? 뜻은 뭐예요? as soon as 아니면 after. 뭐 경우에 따라서 when의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마무리하자마자 이렇게 되는 거죠. Please attach it. 바로 그 보고서를 이 대명사가 뭘 지칭한다? 앞에 언급된 거요. 어디다가 이메일에다가 첨부해라 이런 뜻이에요. 분명히 이메일 앞에 on이 있었죠. 우리가 실제로 보내는 개별적인 이메일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요 아래 거하고 잠깐 비교해 볼까요? 여기 지금 단복수 표시 안 돼 있죠. 이거는 이메일이라는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통신 수단. 그래서 please send it 뭘로? 이메일로 보내세요. 사실 요 via를 쓰는 게 조금 더 격식 차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by하고 via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send는 안 됩니다. send를 쓰려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둘 다 맞는 문장입니다. 우리 학생들. 근데 이번엔 뭐가 답이었다? attach가 답이었죠. 그래서 그 완성된 보고서를 이메일에 첨부해라 이런 뜻이었어요. 당신의 권장사항을 설명해주는 그 이메일에 어떻게 해라? 첨부해라. 사전 볼게요. 우리 학생들. 제가 attach를 찾았어요. attach something to something 보이세요? 이렇게요. 최근 사진을 당신의 애플리케이션 폼, 그 신청 양식에다가 첨부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치사 to하고 또 짝꿍이죠. 이렇게 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요게 우리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사도 또 쓰는 방식이 다 다르죠. 어떻게 쓰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냥 가면 섭섭하니까 제가 send도 한번 찾아드릴게요. send 이렇게 찾았어요. 여기 보면요. something 이것도 to somebody something이죠. 근데 잘 보세요. Have you sent a Christmas card to your mother라고 나오죠? 요거는 지금 somebody가 이용됐죠. 그래서 당신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어머님께 보냈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뭔가를 다른 대상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의 이동과 변화를 뜻하는 거니까 이렇게 to가 어울리는 거죠. 아까 봤던 attach가 답이 될 때 그 to하고는 좀 달라요. 걔는 갖다 붙인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때 to는 뭐예요? 이동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 여기 something도 있는데요. 한번 볼래요? 뭐라고 하는지. Radio signal was sent to the spacecraft죠. 요건 지금 비동사 PP 수동태 구조입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라디오 시그널을 갖다가 어딜 보낸다는 거죠? 스페이스크래프트요. 근데 이제 그 우주선에는 그 전파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라디오 시그널이 그렇죠? 어떤 전파적인 신호가 우주선으로 보내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send하고 어울리는 to하고요. attach하고 어울리는 to가 지금 약간 다른 to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to라는 전치사도 뜻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구분해서 좀 익혀두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 좀 찝찝해서 send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문제에서는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117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 스위치 문제였죠. 주어 자리가 비어있으면요, 우리 학생들 항상 이 동사하고의 호응관계 보셔야 돼요. 명사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복수 명사였고 하나는 그냥 단수 형태였거든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수 명사는 탈락이고요. 동사가 단수니까 당연히 뭐로 가요? 퍼포먼스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 자리 비어있으면 항상 동사하고의 스위치 꼭 확인하세요. 이 TS가 되게 못된 게 꼭 그쵸? 이 주어하고요. 동사 사이에다가 수식어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잘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수법이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괜찮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도 그랬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show 대신에 demonstrate 해가지고 분명히 3인칭 단수 동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수 주어가 필요했던 그런 문제죠. 넘어갑니다. 118번 문제. 와, 이거 또 나왔어요. 네 번째네요, 벌써. reason for죠? 이렇게요. reason for. 이것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앞선 수업에서. 그래서 철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생산 지연에 대한 이유는 불명확하다. 뭐 이런 문맥입니다. 자, reaction은 뭐란가라고 하죠? 보통 전치사 to하고 짝꿍이죠. 근데 사실 react도 마찬가지로 react라는 동사도 to랑 결합하죠. 그냥 각각의 명사마다 결합하는 전치사가 제각기 달라요. 해당사 없습니다. 그래서 reason for로 가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사전 보니까 어때요? 여기 딱 나오죠? reason for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제가 사전 보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이 테스트는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출제할까요? 우리 학생들 reason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지 문장을 만드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reason이 우리말로 한국말로 뭐냐 이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결합하는지 알아야지 영어 문장을 완성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걸 지금 측정하는 시험이 바로 토익 시험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영어 의사소통 능력 평가 시험인 거죠. 지난 세월 동안 ETS는 정말 단 한 개 영어 단어도 한국말로 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시험에서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절대로요. 왜냐하면 토익은 영어 의사소통 능력 평가 시험이니까. 그래서 reaction도 제가 한번 찾았더니 reaction to 보이시죠? 이게 달라요. response도 to랑 결합하는 거 아시죠? 요것도 우리 respond 할 때 자동사 할 때 전치사 to하고 짝꿍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명사 공부하실 때 각각의 명사가 어떤 전치사랑 결합하는지 유심히 살펴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벌써 네 문제째입니다. 네 문제째. 119번 문제. 요건 되게 간단했어요. 빈칸 뒤에 명사 있었죠? 그래서 정답 뭘로? 형용사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이것마저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 120번 문제. 자, 요거 약간 헷갈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장에서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여기 아래쪽에 제가 살려놨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사실 관계대명사는 뜻이 없거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돼도 문장 자체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뜻도 없는 데다가 문장 구조 이해도 그렇죠, 용이하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사실상 대부분 다 생략하고 안 씁니다. 근데 이번에 ETS가 그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우리 학생들. 네. 자, 그래서 정답 뭘로 가셔야 돼요? 정답은
we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we surveyed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지금 수식어예요. 우리가 설문조사한 직원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직원들은 표현했습니다.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도 이 서베이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때는 said가 있었죠. said. 동사예요. said 말았다. 이렇게. 얘가 지금 동사였어요. 여러분들. 얘가 동사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빈칸하고 서베이드 있었을 때 요걸 갖다가 우리가 수식어로 만들어 줄 수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뭐가 있었죠? employees, 선행사죠. 관계절은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다른 말로 무슨 절? 형용사절이라고 하거든요. 네, 명사 수식입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 that을 썼는데요. that은요. 선행사가 사람이건 사물이건 다 쓸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괜찮죠? 여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는 제가 옥스퍼드를 찾은 건데요. 옥스퍼드에서 제가 that을 검색한 거예요. that이요. 괄호가 돼 있죠. 사전에서 괄호가 돼 있다는 건 뭘까요? 생략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선행사가 뭐일 때 가능하다? 사물, 사람 둘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세요. 시계인데 어떤 시계죠? 당신이 나에게 준 시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때 gave는 사형식 동사죠. 사형식은 목적어 두 개입니다. somebody, something. 그죠? 근데 여기 직접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그래서 시계인데 어떤 시계? 당신이 나에게 준 시계가 완벽하게 시간이 맞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밑에 거 보세요. 여기 보면요. I spoke to죠. 여기까지 끊으셔야 돼요. 참고로 spoke는 speak의 과거인데요. speak는 자동사일 때 speak to somebody. 그러니까 여기 전치사 to 다음에는 사람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죠. 왜냐?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선행사가 이번엔 뭐죠? 사람이죠. 이해하셨을까요? 네. 그래서 내가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이 매우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문맥이에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했고요. 이번 시험에 이게 지금 나온 거예요. 우리 학생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명사를 선택해야 했죠? 우리가 선택한 대명사는 바로 빈칸 뒤에 있었던 이 과거 동사 survey를 갖다가 수식이 아니라 survey의 주어가 되는 대명사, 주격 대명사 we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문장 구조가 나름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확히 간파해서 정답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21번 문제. 자, 요거는 뭐 우리가 최상급 선택하는 문제였죠. 근데 이것도 사전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정답은 busiest. 그래서 one of the busiest times of the year. 최상급은 보통 이렇게 범위와 한계가 주어지는 거 알죠? 연중 가장 바쁜 시기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특정한 범위 안에서 가장 뭐뭐한 이런 패턴으로 쓰이는 것이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최상급 busiest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이것도 제가 옥스퍼드 검색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굵게 한 거 아닙니다. 여기 옥스퍼드에 그냥 그대로 써 있었어요. 요걸 그대로 갖다가 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텍스트도 우리하고 똑같은 뭐예요? 영어의 사용자죠. 자기 마음대로 존재하지 않는 표현을 갖다가 시험에 낼 수는 없습니다. 122번 문제. 자, 요거는 앞에 조동사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 원형 가는 그런 문제였죠. 뭐 일말의 고민도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도 정답은 A였고요. 답이 A일 때 뭐해라? A 선택해라. 습관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 선택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123번 문제. 이것도 콜로케이션. 정말 많이 나왔죠. strongly opposed요.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죠. 워낙에 뭐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이거 이번에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이거 옥스퍼드입니다. 어때요? strongly opposed. 제가 이렇게 굵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굵게 돼 있었어요. 원래부터. 그렇죠? 네. 그래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콜로케이션. 실제로 이렇게 서로 짝이 되는 표현이 시험에 엄청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정답도 strongly가 아마 A였죠. 실제로 A였습니다. 그래서 정답 strongly 선택하는 문제죠. 우리가 예문 중심의 학습을 하시면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토익 상대평가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124번 문제.
자, 요것도 접속사 문제였죠. 이거 개념이 명확히 없으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사실 보기에는요, 접속사 3개 있었어요. as라는 녀석도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빈칸 앞에 ing 형태 전치사 concerning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전치사 뒤였는데 그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완벽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였냐면요. 명사절 접속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앞에 위치한 ing 형태 전치사 concerning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제 보기 중에서 as는 죽었다 깨어도 명사절 접속사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탈락이고요. 자, that과 how는 둘 다 명사절 접속사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that이란 녀석은요. 전치사 뒤에 명사절로서 위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hat은 탈락이에요. 토익 시험에 나오는 녀석 중에서 이 that이 전치사랑 같이 나오는 경우는요. 부사절 접속사 in that이 있어요. in that 주어 동사 이렇게요. 근데 이번에 빈칸 앞에 뭐가 있었다? concerning. ing 형태의 그쵸? 전치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사항 안 됩니다. 그래서 탈락이에요. 그래서 that 명사절은요. 주어 목적어 보호는 될 수 있지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는 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선택한다? how를 정답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how가 명사절이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어요. 우리 how는 의문사죠. 예, 의문사인데 여러분들 이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 명사절 돼요. 의문사절이라고도 하고요. 명사절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how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롱맨에서 제가 how를 검색한 건데요. 여기 이제 부사하고 나와 있죠. 근데 잘 보세요.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의문부사예요. 의문부사. 근데 아래쪽 잠깐 내려갑니다.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요. 주어 나오고 타동사 나왔죠. 이만큼이 뭐예요? 목적어. 목적어 역한 절이니까 무슨 절? 명사절. 여기 동사 하나, 동사 2개 보이시죠? 그래서 how가 뭐예요? 접속사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the system이 주어고요. work는 일형식 동사. 완벽하죠? 완벽하기 때문에 여기 how가 적절하게 딱 맞는 거죠. 왜냐면 부사 자체는 주어, 목적어, 보호 같은 필수적인 역할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동사 2개 연결한 접속사 기능. 이 WH 단어는요. 평서문에 들어가면 기본이 접속사예요. 그리고 동시에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완벽한 구조의 절이 쫓아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장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주어, 동사, 이만큼이 명사절, 목적어가 되는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슬쩍 이동하니까 that 나오죠? 예, is를 줄임말이에요. 그럼 비동사 뒤에서 명사절, 당연히 뭐예요? 보호 역할을 하는 거죠. 명사절은요. 그냥 한 단어 명사하고 똑같아요. 주어, 목적어, 보호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that은 안 돼요. that 명사절은 주어, 목적어, 보호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how는 얘가 달라요. 일단 비동사 뒤에서 보호 보셨죠? 선생님, 우리는 만났다. 이것도 완벽한 문장인가요? 네, 그럼요. 완벽한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meet라는 동사는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됩니다.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다음에 자, 다른 거 보여주기 전에 how to 부정사도 시험에 나온다는 거 잠깐만 언급한 상태에서 다른 것도 보여줄게요. 자, 요거는 캠브리지예요. 캠브리지. 앞에서 본 거는 롱맨이었습니다. 요거 하나만 볼까요, 우리 학생들? 보세요. It all depends on. 여기 전치사 보이죠? 그 다음에 how you look at it 이렇게 나왔어요. You look at it. 완벽한 문장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사 하나, 여기 look이란 동사 2개 보이시죠? 그러니까 how가 뭐예요? 접속사. 근데 중요한 건 거기 on이 있죠. 전치사죠? 그럼 how부터 it까지가 뭐예요? 앞에 위치한 전치사 on의 목적어. 즉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만큼이 뭐다? 전치사 on의 목적어 명사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about도 보이죠? about 다음에 이만큼이 뭐예요? 명사절이죠. 이 안에도 보세요. 주어, 동사, 삼형식 동사가 수동태가 돼 있죠. 완벽한 구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우리가 how 명사절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평상시 이제 이런 것을 제가 여러분들 꼭 하루에 한 개라도 좋으니까 사전에서 WH 어휘 찾아서 WH 어휘 아시죠? 꼭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좋으니까는 사전 예문 많이 보시고 문장 구조 분석하시고 그리고 각각의 어휘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를 꼭 살펴보시라고 제가 신신당부 계속 드리고 있죠.
그리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학습을 하고 있고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정답 how로 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 125번인데요. 아마 또 이거 생전 처음 본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정답 뭐죠? 네, cohort죠. 와, 이거 무심코 이 participant 고른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안 됩니다. 왜냐면 그 빈칸 뒤에 of 다음에요. new employees라고 해서 실제 시험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hires가 있었죠. 참고로 hire 같은 경우 동사되죠. 근데 명사도 됩니다. 뜻은 뭐예요? employees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저는 hires 안 쓰고 employees를 쓴 겁니다. 뒤에 이미 사람 명사가 있었기 때문에 participant를 선택하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 걔가 강력한 함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each participant 그 자체만 넣고 보면 가능하죠. 왜냐면 each 다음에 단수 가산명사. 그쵸? 그니까요. 근데 이번 시험 뭐였다? cohort가 답이었죠. 근데 공교롭게도 아까 제가 fleet 하면서 그냥 그룹이라는 표현 썼는데요. 이 cohort도요. 우리가 그룹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이제 대신 넣으면 어때요? each group of new employees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each cohort of new employees라고 쓴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사전 한번 볼까요, 우리 학생들? cohort 이렇게 찾았어요. 가산명사죠. 가산명사입니다. countable. 이번에 어떤 게 쓰였냐면요. 두 번째 뜻이 쓰인 거예요. A group of people 나오죠. of the same age, social class, 기타 등등. 이렇게요. Especially when they are being studied. 연구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잠깐만 볼까요? cohort of 나오죠? 예, 이때 이 그룹 대신 넣어도 괜찮아요. 386명의 환자분들. 근데 이 환자분들이 보세요. 나이가 얼마? 65세 플러스니까 그 이상을 말하는 거죠. 65세 그다음에 그 이상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386명의 환자들의 한 무리를 말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죠. 와. 자, 그래서 우리 빈칸 앞에 each가 있었는데요. each도 어때요? 우리 학생들 단수 가사이랑 결합이 가능한 녀석이죠? 그럼 이제 전체적인 맥락은 뭘 지칭하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요 업체가 신중하게 관찰합니다. 더 프로그레스, 발전 과정을, 그렇죠? 각각의 그룹이죠. 어떤 그룹이죠? 신입사원들. During their first year. 그들이 이제 고용되고 첫 해 동안에 요 새로운 신입사원들이, 그렇죠? 각각의 이제 무리가 있는데 그 각각의 무리들이 얼만큼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신중하게 관찰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입사한 신입사원들 한 무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 한 무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2년 전에 입사한 또 신입사원 한 무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그 무리의 신입사원들, 그러니까 기존의 사원들이 아니에요. 특정한 그룹에 그쵸 속해 있는 거죠. 카테고리에 범주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의 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리의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 한다? 연구조사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코홀트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와, 근데 이번에는 정말 그룹 오브라는 표현 대신에 아까 플리트 오브하고 이번에 코홀트 오브 이런 표현이 나와가지고 적잖이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답 뭘로? 실제 이것도 A였죠? A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가 또 잘 모를 때 A 같은 거 잘 안 찍잖아요. 이것도 ETS가 좀 계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네,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126번 문제. 이거는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정답 뭐예요? 어레인지. 어레인지는 자동사, 타동사 다 되는데요. 또 전치사 포하고 짝꿍이죠. 각각의 자동사마다 결합하는 전체가 제각기 달라요. 중요한 건 예전에는 ETS가 보통 빈칸 뒤에 나오는 전치사하고 결합하는 거 보기에 딱 한 개 줬거든요. 근데 요번에 지금 2개 줬어요. 요새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3개도 줍니다. 보통 그렇게 안 하는데요.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문맥에서 어울리는 건 뭐였다? orange 4가 어울리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plan의 개념이에요. plan. 아니면 organize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럼 이제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들? 자, 이거는 제가 옥스퍼드에서 orange를 검색한 거예요. 여기 보면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나오죠. 그 다음에 plan 혹은 organize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를 미리 in advance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마련하다. 뭐 주선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냥 아래쪽에 쭉 가보면 어때요? 쭉 가보면요. 어레인지는 또 이렇게 투부정사하고도 친하죠. 왜냐면 아까 어떤 개념이 있었어요? 플랜이요. 계획은 미래를 염두하고 세우죠. 근데 투부정사는 그 개념 자체가 미래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잘 어울리고요. 여기 arrange for 보이시죠? 그 다음에 something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 또 이렇게 결합될 수도 있어요. 그 밑에 보니까 곧바로 arrange for 다음에 something 보이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보니까는 the president가요. arrange 했대요. more for a meeting in his office.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문맥상 사장님이라고 할까요? 사장님이 그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 뭐 계획했다, 마련했다, 뭐 주선했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죠. 오, 그래서 이제 어렌지하고 포가 서로 짝꿍이 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컨텐트도 뭐랑 결합한다고 그랬죠? 요 밑에 있는 요 녀석도 포하고는 짝꿍인데요. 한번 볼게요. 언제 쓰는 건지요. 그래서 컨텐트를 찾았더니 이렇게 나오죠. compete against someone in order to gain something. 그러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와 경쟁하는 거예요. 예문 하나 한번 볼까요? 우리 three armed group. 오늘 그룹 많이 나오네요. 자, 근데 여기는 그룹이 여러 개죠. armed가 있으니까 뭐예요? 무장한 단체.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개의 무장 단체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 개의 무장 단체들이 뭘 획득하려고? 파워. 권력을 획득하려고 지금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좀 전에 봤던 그 주어진 문장과는 아무 문맥상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래서 이왕 뭐 문맥 얘기했으니까 살짝 볼까요? 문맥 제가 그대로 다 살린 거거든요. The main auditorium이요. 지금 뭐 한 중이다? 아이고, 수리 중이다. 그래서 under 다음에 이렇게 추상명사 나오면요. 어떤 일이 진행 중이다. 이런 뜻이죠. 또 다른 거 뭐죠? under discussion 하면 논의 중이다. under repair는 수리 중이다. 그래서 수리 중인 동안에 자, 미스터 잭슨은요. 뭐 할 거다? 뭔가 대안이 될 만한 장소를 어떻게 해요? 마련할 거다. 뭘 위한 거죠? weekly 세미나를 위한. 이렇게요. 그러니까 대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arrange for로 갑니다. content for 아니에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뭐 다른 사람하고 지금 막 그렇죠? 경쟁하고 싸우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넘어갑니다. 127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사실상 콜로케이션. 저는 여기다 due to를 썼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thanks to가 있었죠. thanks to. 그래서 저는 due to를 썼습니다. 왜냐면 이제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거니까 인과 thanks to due to 뭐 owing to 아시죠? owing to. 일상에서 많이 쓰는 건 뭐예요? because of가 있었죠. 그래서 상세한 시장 분석. 자, 이것 때문에 CEO는 지금 어떻다? 뭔가 우호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에 대한? 제한된 확장 계획에 대해서. 왜냐면 이제 굉장히 상세한 시장 분석을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뭔가 확신을 얻었나 보죠. 그래서 favorable view로 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요. 여기 due to 대신 뭐가 있었다고요? thanks to가 있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문장 구조 자체는요. 긍정적인 기조였어요. 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정답 뭘로 인과관계 정확히 성립할 수 있게끔 정답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콜린스 찾아보니까요. 콜로케이션을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콜린스 코빌드의 콜로케이션, favorable view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서로 짝꿍되는 표현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또 다른 데서 제가 찾은 거예요. 검색하다 보니까는 여기 코리아 타임스에 나와 있길래 그냥 기분 좋아서요. More than 8 in 10. 와, 열의 8은요. 어떻대요? 그죠? 10명의 외국인 중에 8은요. 그 이상이 뭘 보여주고 있대요? Favorable view of Korea. 그러니까 한국에서 뭔가 우호적인 그쵸? 그런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헤드라인이니까 완벽하게 이제 문장 형식을 갖추진 않았어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분 좋아서 우리 학생들하고 공유하려고 이렇게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128번 문제. 자, 이것도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 오형식 구조에서 encourage somebody to 부정사죠. 근데 빈칸 뒤에 곧바로 to 부정사 있었기 때문에
인크로지가 수동태가 돼서 빈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보기 4개 중에서 수동태 구조는 딱 한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somebody 목적어 주로 하고요. 비동사 PP 다음에 투부정사 목적격 보가 쫓아오는 O형식 구조의 수동태. 자, 이것이 정답으로 선택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실상 뭐 동사의 쓰임새를 묻고 있었죠. 보기 4개 중에서 동사가 3가지가 있었는데요. 나머지 2가지는 전부 다 능동 구조. 이것도 능동 구조. 그렇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죠. encourage somebody 투부정사 보이죠? 이게 수동태가 되면요. 사람이 목적어가 주어로 가고요. 동사가 비동사 PP가 되고 투부정사가 곧바로 쫓아옵니다. 보이시죠? 요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굵게 돼 있죠? 왜냐면 영어 동사마다 쓰는 방법은 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을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파트 7 질문에서 encourage가 포함된 문장은 무조건 주시하셔야 돼요. 자, 글쓴이가 독자한테 뭔가를 encourage 한다는 얘기는요. 그 내용이 독자한테 유익하니까. 우리가 글을 읽는 이유가 뭐죠? 그 글에서 나한테 유익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파트 7 질문에 encourage가 포함된 문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파트 5는 뭘 위한 기반 작업이다? 7을 위한 기반 작업이다.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역시 이번 시험도 최대 논란 문제 중에 하나였죠. 인타이어냐 코스털이냐. 정답은 코스털로 갑니다. 그 뒤쪽에 문맥이 있었죠. 저는 여기다 adjacent to를 썼지만 실제에서는 이제 뭐가 있었죠? near가 있었죠. near. 그리고 뒤에는 뭐가 있었죠? port가 있었어요. 결정적인 문맥상 힌트였죠. 그렇죠? 그래서 항구 근처에 있는 그 해안가 창고들. 이 창고들은 어때요? 당연히 짐을 싣고 내릴 때 훨씬 더 신속하게 할 수 있겠죠. 왜냐면 근처에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 맥락이 그랬어요. 그래서 인타이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인타이어 뒤에는 보통 단수명사가 와요. 근데 이번 시험에는 빈칸 뒤에 뭐가 있었죠? 복수, warehouses에서 복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인타이어는 전체를 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건 제가 검색했더니 세상에 회사 이름이 코스털 웨어하우스예요. 근데 이거 제가 이 회사 보다가 잘못된 거 발견했어요. 우리 학생들. 여기 잠깐 보실래요? 제가 뭘 발견했는지. 실제 회사 이름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이시죠? 코스털 이렇게 나오죠? 와, 회사 이름이 세상에. 이게 검색된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코스털 웨어하우스 이렇게 나오죠? 와, 회사 이름이. 근데요, 웃기는 건 여기 보세요. 스펠링 에러. 그렇죠? A가 빠졌어요. 지금 여기 A가 빠졌죠. 그래서 제가 이 회사한테 이메일 보냈어요. 너네 회사 웹페이지 중에 한 군데 스펠링 에러가 있다. 이거 수정해라. 라고 제가 이메일 보냈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회사 자체에 글을 남기는 그 섹션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글을 남겼어요. 너네 요거 스펠링 에러 있으니까 수정하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올지 안 올지는. 그래서 일단 너무나 신기해서 세상에 검색했더니 나오는 거예요. 요거 잠깐 보고 갈게요. 우리 학생들. 제가 entire를 찾은 거예요. 요거는요. 봤더니 어때요? entire village 보이시죠? entire world 보이십니까? entire region, nation, country, community, entire family, entire day, entire life 이렇게 나오죠? 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한테 혹시라도 그렇죠 예외적인 항목이 좀 보이나 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더니 보통은 이렇게 entire 다음에 뭐가 온다? 단수 형태의 명사가 온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동의는 뭐다? whole. 그럼 선생님 whole도 그런 식으로 쓰나요? 네, 맞아요.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요게 또 아주 또 강력한 함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치? 항상 뭐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예문 중심의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130번 문제. 사실 간단한 문제였죠. 빈칸 앞쪽에 동사 있었고 그다음에 형용사 있었고 형용사 수식하는 게 뭐죠? 바로 명사죠. 어이구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그렇죠? 명사. steady growth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럼 130번 마지막 문제치고는 우리가 또 가볍게 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물론 방심은 절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앞에 동사 있었고 그다음에 형용사 steady 있었고 그다음에 명사 growth. 근데 사실 steady growth 자체가 또 콜로케이션이죠. 이거 한번 볼까요? 그냥은 안 넘어가고요. 여기 steady growth 보이죠? 제가 굵게 한 거 아니에요. 이 사이에 뭐 수식어는 아무나 올 수 있지만 steady growth라는 것은 서로 짝꿍 표현이 되는 거죠. steady decline 이런 것도 steady increase 이거 다 기출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봐두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출입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 이테스도 우리하고 똑같은 영어의 사용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문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문 중심의 학습을 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릴게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다 암기해요? 암기가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이거 계속 꾸준히 보시면요. 여러분들의 뛰어난 두뇌가 그냥 기억해요. 여러분들 자신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그 능력이 있거든요. 절대 그걸 의심하시면 안 돼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믿고 하시면 돼요. 제발요. 저 같은 동네 아저씨도 하잖아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우리 학생들 반드시 행복해지셔야 된다는 거. 그것은 여러분들의 권리자 의무입니다. 다들 아시죠? 여기까지 다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성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